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은 모두 의문입니다. 스웨덴 북부 산골짜기에 군데르 헤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산골짜기를 뭐 타잔처럼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니 근데 이놈이 진짜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1500m 정도 한번 뛰게 만들어서 뛰어서 몇 초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이 산을 한 1500m 정도를 이렇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해구가 딱 도착하고 아빠를 쫓아보니까 아빠가 시계를 보면서 놀란평을 지으면서 야, 너 기록이 4분 50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아이가 4분 50초로 1500m 뛰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기록을 딱 듣는 순간 군데르 헤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야, 내가 달리기 좀 잘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군데르는 진지하게 육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한 다음에 1940년대에 육상 선수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기록을 14개 정도 갈아치우면서 이제 1500m의 레전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군데르 헤그가 아빠한테 4분 50초의 기록을 들었을 때 가졌던 군데르 헤그의 그 마음, 나 이거 잘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나 정말 창의적이면 창의성에 대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해야 돼요. 하려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됩니다.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높게 하는 것이 매우 우리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매우 중요하고 창의성 측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죠. 뭐 어떻게 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보면 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봤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 잠재력이 실제로 실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군데르 헤그 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원래는 실제 기록은 4분 50초가 아니었습니다. 5분 50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에 나한테 누가 진짜 잠재력이 있다라고 권위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시험 결과로, 검사 결과로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군데르 헤그가 1500m를 뛴 다음에 4분 50초라는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자기 잠재력을 매우 높게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 잠재력을 매우 높게 볼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아진 자기 효능감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냐, 그 자기가 생각했던 높은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게 하죠. 나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약간은 초라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거의 오랜 시간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의심이 파고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 해도 그쵸,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어도 우리가 다시 앞날을 살아가려면, 미래를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빨리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떤 타인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어도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려면, 나의 잠재력을 다시 구현하려면 자기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고방식이 마인드셋을 만든 사람은 캐럴 드웨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심리학과 대학생 시절에 그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한번 증명하는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학생들을 한 두 그룹 나눕니다. 그래서 두 그룹 나눠가지고 다 수학 문제 풀게 해요. 한 그룹은 주어진 시간에 몇 문제 풀든 상관없이 칭찬을 해줍니다. 다른 한 그룹은 칭찬을 하기보다는 못한 부분도 같이 지적해주면서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줍니다.
이 두 아이를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누가 더 문제를 잘 푸나, 예. 동기부여를 갖고 어려운 문제 잘 푸나라고 이제 다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칭찬만 들은 아이는 어차피 계속 성공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너 이게 부족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들은 아이는 계속 어떤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약간의 실패의 메시지도 들은 거예요. 질책이죠, 질책.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학습된 무기력의 이론에 따르면 노력의 중요성을 받았던 그룹이 칭찬만 들었던 그룹보다 못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실제는 반대였다. 그렇지 않았다. 예, 칭찬만 들었던 그룹보다 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오랫동안 매달리고 더 잘 풀었던 그룹이 어디냐?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룹이었다. 그래서 실패가 중요하기보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패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정형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도전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정형은 자아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가. 왜냐면 자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미 실패가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와, 자신을 되게 열등적으로 보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이건 난 뭔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인간 보는 거죠. 그러나 성장형은 실패했을 때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뭐 되게 쿨해. 그냥 실패에 대해서 좀 쿨한 편입니다. 성장형은 도전을 되게 어려운 걸 도전 많이 해요. 얼마나 실패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쿨한 거예요. 뭐 실패 뭐 당연하지. 300권 읽은 게 책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300권 읽고 나서 제가 충격을 보고 스스로 건수를 세워보면서 전 30년 동안 제 한 번도 제가 300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1도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읽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계속 자기개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면 내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멋진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인데, 가장 답답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핵심은 뭐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높다고 믿는 순간 자기의 자기 효능감은 높게 되고, 높은 자기 효능감은 과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자신을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시도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전략을 쓰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기 효능감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잠재력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잠재력을 높게 볼 때 자기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고, 효능감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